안녕하세요. 현재 도소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사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겪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했던 게 프리랜서 같은 거 말고 그냥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 직장 생활, 첫 직장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직장 생활을 처음 들어갔던 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8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. 28살 정도 때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이었어요. 화성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화성에 큰 기업이면 이제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이 있죠. 저희 회사는 기아자동차의 2차 벤더였습니다. 2차 벤더.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의 1차로 먼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또 납품을 하는 2차 벤더였는데 그 자동차 유리였어요. 품목은 자동차 유리였고 자동차 유리를 공급하는 1차 벤더의 또 하청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가 벌써 뭐 10년도 훌쩍 더 된 얘기기도 하고 제가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첫 직장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급여는 한 16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, 한 160, 한 2, 3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실수령액으로.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말고 이제 1차 벤더였던 당시 이제 뭐 A 회사라고 할게요. 1차 회사였던 A 회사에는 이제 인턴 직원들이 있었어요. 인턴은 말 그대로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평가를 받습니다. 인턴 평가 후에 뭐 특별히 뭐 큰 이상 없으면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, 전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. 근데 저는 A 회사랑은 상관없었고 저는 이제 A 회사의 또 벤더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이제 B 회사라고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저는 B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한 인턴 하시는 분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고 그 A 회사의 인턴 분이 맡았던 업무가 이제 물류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분배하고 오더를 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A 회사의 인턴 분이 이쪽 일이랑 잘 맞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뭐 소위 빵꾸라고 하죠. 빵꾸를 여기저기 막 내고 다니는 거예요. 여기 빵꾸 내면 제가 그것도 수습하러 다니고 저기 빵꾸 내면 또 제가 또 수습하러 다니고 안 그래도 제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남의 이제 뒤치다거리까지 하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뭐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화도 내보고 그 다음에 또 조곤조곤히 우리 좀 잘 좀 해봅시다 이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. 그분한테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턴 동기가 6명인가 8명인가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인턴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그분 빼고 다른 분들은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약간 사정이 좀 딱하게 됐잖아요. 이제 인턴에서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백수가 된 거죠. 그거를 이제 딱하게 본 우리 회사 B 회사 사장님이 그 인턴을 야, 너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라. 어차피 뭐 업무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크게 적응할 것도 많이 없을 거고 너만 괜찮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 사람을 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하고 이제 또 같은 또래였어요.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연배도 비슷하고 해서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뭐 많이 들었고 해서 같이 이제 같은 회사의 동료로서 일을 하게 됐죠.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급여가 높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 물론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인턴이었지만 어쨌든 더 큰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저보다 높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품을 때
아마 급여를 맞춰주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? 뭐 의심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아무튼 예상? 추측을 했죠. 근데 뭐 많으면 얼마나 많을지까지는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었지만은 아무튼 나보다 저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더 많이 받기는 할 거다라고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합류를 하면서 뭐 업무 스타일이 바뀌진 않죠. 계속해서 제 손이 많이 가고 또 제가 뭐 자뻑이 아니라 자타공인 누가 봐도 그 사람보다 뭐 훨씬 이제 뭐 속도적인 면이나 정확도 면이나 업무 능력이 훨씬 뛰어났었어요. 그래서 업무 능력으로만 따지면 제가 사실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저도 첫 직장이었고 해서 사회생활 경험도 쌓아야 되고 아직은 충분한 경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사장님한테 저 급여를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한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한번 이제 제가 제대로 현타를 맞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회사는 이제 급여일에 그 급여 명세서를 이제 이메일로 받았었거든요. 그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회사 이사님이셨는데 이사님이 한 번은 실수를 하신 거예요. 그 직원하고 저하고 이름은 전혀 비슷하지 않았는데 아마 연배가 비슷해서 이사님이 헷갈리셨나 봐요. 그 사람의 급여 명세서를 저에게 보내고 저의 급여 명세서를 그 사람에게 보내고 반대로 보낸 거죠. 제가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. 예상은 했었죠. 예상은 했었지만 그 충격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. 그 당시에 저보다 한 80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. 저는 160만 원대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240만 원대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. 야, 그래서 이게 맞나? 아무리 내가 예상은 했지만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라는 현타가 좀 제대로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이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은 아마 몇 개월 내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저는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직장이라는 곳이 어떤 사람의 업무적인 성과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급여를 책정해주지 못하는구나. 근데 이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좀 규모가 너무 커서 어떤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아니면 또 조직 문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저는 중소기업의 묘미는 그런 좀 운영의 좀 뭐랄까요? 좀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? 얘가 정말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한다. 그러면은 빠르게 진급이나 어떤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 후속 대응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맨날 그냥 자기 할 일만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끝내놓을까 말까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몫의 일만 다른 일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약간 공무원 스타일로 그렇게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죄송합니다. 그런 스타일로만 일을 하는 사람을 뭐 때 됐다고 승진시켜주고 급여 올려주고 이게 좀 아니지 않나?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의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직원을 두고 있지만은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,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